안녕하세요. 오늘은 저녁을 먹으면서 전남친 썰을 좀 풀어보려고 합니다. 오늘의 저녁은 로제 불닭볶음면이고요. 닭꼬치를 좀 시켜서 지금 배달이 오고 있어요. 지금 제가 배가 좀 고파서 일단 한 입 먹고 얘기할게요. 온 거 같아. 아, 뜨거. 뭘 시켰냐? 안 열려. 타코야끼. 치즈 스틱. 이게 뭐냐면요. 순댓꼬치. 튀긴 닭꼬치. 눈물 소스랑 치즈 소스를 섞었거든요. 불닭을 전자레인지에 너무 오래 돌려가지고 얘가 윤기가 없어요, 지금. 불닭 타코야끼. 이거지. 일단 그 남자는 헬스 트레이너였고 본가에서 원래 출퇴근을 하고 있었어요. 그리고 저는 같은 지역에 본가가 있었는데 직장이 좀 멀어가지고 따로 월세를 구해서 나와 살고 있었고 운동하다가 만나게 됐는데 처음에는 저한테 회원이랑 만나는 거 걸리면 우린 다 잘린다. 나는 헬스장에서 왜 일하러 와서 회원이랑 사귀는지 이해가 안 됐는데 너 만나고 생각이 바뀌었다. 이런 식으로 말했었거든요. 그리고 저한테 마지막 연애를 한 지는 한 반년 정도 됐다 그랬어요. 근데 사귀고 나서 며칠 안 지나서 제가 인스타 스토리에 걔를 태그해서 올렸는데 모르는 여자분한테 DM이 오는 거예요. 그 남자를 이제 A라고 할게요, 그냥. 뭐 A 여자친구 맞으세요? 언제부터 사귀셨어요? 이렇게 연락이 와서 제가 어떤 것 때문에 그러세요? 하니까 A한테 받을 물건이 있는데 본인 연락을 안 받는다. 그러니까 이 DM을 좀 대신 전해주세요. 그래서 저는 전해줬죠. 이런 사람한테 연락이 왔는데 누구고 무슨 일이냐. 근데 자기가 여기 말고 다른 지역에서 일을 할 때 만난 전 여친인데 그 반년 전에 마지막 연애를 했다던 그 사람이랑 같이 살다가 헤어질 때 그 여자 옷이나 이런 짐 다 가져가라고 했는데 본인이 먼저 버리라고 해서 다 버렸대요. 그랬더니 왜 내 걸 함부로 버리냐 돈으로 물어내라 이렇게 연락을 해가지고 그냥 본인이 차단을 했다는 거예요. 그러면서 저한테는 그 여자 제정신 아니니까 믿지 마라 무시해라. 근데 그런가 보다 했는데 그 후로도 뭐 말 전하셨냐 뭐라고 하냐 이러면서 DM이 한두 번 더 오니까 솔직히 현 여친 입장에서 전 여친 연락이 자꾸 오는 게 기분이 좋은 일이 아니잖아요. 그래서 얘기를 했어요. 나 이렇게 연락 받는 것도 싫고 너한테 이 얘기 꺼내는 것도 싫으니까 너가 이 사람한테 직접 연락을 해서 마무리를 하든지 해라. 근데 오히려 저한테 막 적반하장으로 화를 내는 거예요. 너한테서 얘 얘기 듣는 것도 나도 짜증나고 기분 나쁘니까 앞으로 나한테 말하지 말라고.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. 나중에 물어보니까 뭐 본인 연락해서 옷값을 돈으로 물어줬다 하더라고요. 근데 그러고 한 2달 정도 지났나? 같이 있다가 옆에서 잠깐 잠들었어요. 핸드폰 게임을 하다가 화면을 켜놓고 그대로 잠들었는데 화면 꺼주려고 손에서 이렇게 딱 뺐는데 뭔가 싸한 거예요. 느낌이. 그 갤럭시는 핸드폰 맨 왼쪽 아래 거 버튼 이렇게 누르면 사용했던 어플이 순서대로 쭈루루룩 뜨거든요. 그래서 그걸 눌러서 그 어플 목록을 보는데 카카오톡에 귀여운 땡땡 공주라는 이름의 카톡방이 상단 고정이 돼 있는 거예요. 근데 걔는 여동생도 없었거든요. 그래서 귀여운 공주라고 저장할 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. 그래서 저도 모르게 그 카톡을 들어가서 본 거예요. 잘 잤냐? 밥은 먹었냐? 뭐 하고 있냐? 뭐 공부 잘하고 있어? 이런 식으로 서로 안부도 막 물어보고 그 여자 셀카 사진에 막 귀엽다고 합도 보내고 예전에 저희 집에 무슨 초코빵 같은 걸 하나 가져왔는데 회원이 준 거라고 막 인증샷 찍어야 된다고 여러 장 막 사진 찍은 적이 있거든요. 근데 알고 보니까 그 빵도 그 여자 회원이 사다 줬던 거예요. 잘 먹겠다고 고맙다고 막 하트 여러 개 붙여서 보내고 너무 화가 나서 그 A의 연락처를 들어갔어요. 그 연락처에 있는 이름들이 다 뭐 귀여운 누구, 예쁜 누구,
얼음공주 누구 이런 식으로 지원이 돼 있고 그 귀여운 땡땡공주라는 사람이랑도 전화한 기록이 몇 번 있는 거예요. 근데 그 얼음공주 누구로 돼 있던 사람은 그 A가 저 전에 꼬시려던 회원 중에 한 명이었던 것 같아요. 같이 밥 먹자. 헬스장 밖에서도 얼굴 보고 싶다. 오늘 몇 시에 오냐? 이러면서 계속 연락을 했는데 그 회원이 막 철벽치고 안 받아주니까 누나는 얼음공주다. 나 누나 얼음공주라고 저장했다? 이러면서 그 저장명 캡처해서 보내고 이런 연락을 한 게 있는 거예요. 아, 나는 그냥 이렇게 연락하다가 얻어 걸린 그냥 회원 중에 한 명이구나 싶어서 아, 이거 헤어져야겠다 하고 깨워서 말을 했어요. 내가 너 핸드폰을 이렇게 보게 됐고 이런 내용을 받고 난 더 이상 너를 만날 수가 없을 것 같다. 근데 갑자기 막 울어요. 엉엉 울면서 막 제가 진짜 그런 거 아니라고. 그냥 이렇게 해야 자기한테 사람들이 PT를 끊고 돈을 쓰니까 자기 실적이랑 월급을 위해서 그런 거지. 나는 그 여자들한테 진심이었던 적이 없다. 내가 한 말은 오로지 너한테만 진심이다. 이러면서 싹싹 빌고 막 주방에 칼 꺼내가지고 죽으려는 신용도 했어요. 근데 그렇게까지 하니까 이거 진짠가 싶은 거예요. 원하면 너가 핸드폰 매일 봐도 되고 위치 추적도 내가 깔아줄 테니까 보고 싶으면 보고 막 카톡이랑 전화도 너가 보고 싶을 때마다 다 이렇게 봐도 된다 하면서 바닥을 기는 수준으로 저를 막 붙잡는 거예요. 또 실제로 위치 추적 어플도 본인이 깔아줬어요. 이쯤 되면 진짠가 보다 싶어가지고 그냥 다시 만나기로 했죠. 근데 그 후로 제가 막 실제로 위치 추적을 해보거나 핸드폰을 보진 않았거든요. 왜냐면 본인이 알아서 지금 뭐 하는지 사진 찍어서 저한테 보내고 혜원이랑 연락할 때는 일부러 제 앞에 막 보여주고 막 이랬어가지고 그냥 아 진짜 그거는 잠깐 진짜 실수였나 보다 생각했죠. 근데 그 후로 제가 남자친구가 트레이너니까 운동 배우려고 걔한테서 PT를 몇 회 끊었어요. 그쯤엔 일이 좀 바빠져가지고 운동을 못 갔거든요. 시간이 없어서. 아, 나 PT 몇 번 남았지? 나 가야 되는데 하니까 그 A가 엄청 당황하면서 아, 그게 사실은 자기가 이미 수업 횟수를 다 소진을 시켰대요. 무슨 소리야? 했더니 본인이 저인 척 그 PT 끝나면 기록지 옆에 사인하잖아요. 제 이름을 대신 사인을 했다는 거예요. 그 수업 기록지에다가. 그래서 그걸 왜 말도 없이 너가 하냐. 수업을 안 했는데 왜 네 맘대로 이름을 쓰냐 하면서 막 뭐라고 했더니 아 내일 출근해서 지우겠대요. 근데 그러면 수업했다고 거짓말 치고 이미 월급 받은 건 어떻게 할 거고 나는 이 PT 회원이 아닌데 더 이상 어떻게 수업을 잡아줄 거냐. 저보고 자기한테 PT를 좀 더 끊어주면 안 되냐요. 서비스 수업인 척 몇 대 추가할 테니까. 너무 화가 나서 계속 말싸움을 좀 하다가 제가 너무 지친 거예요. 그래서 됐고 다른 회원한테는 이런 거 하지 마라. 이런 식으로 뻥치지 마라 하고 끝났어요. 다른 회원들한테도 가끔 가다가 몰래 한 번씩 명의 도용을 좀 했다 하더라고요. 그 후로 한 반년 정도는 그냥 저냥 큰일 없이 사귀었는데 제 월세집 계약이 끝날 시즌이 된 거예요. 이사할 곳을 알아보는 와중에 A가 먼저 그냥 우리 같이 살자 이렇게 제안을 한 거예요. 근데 뭐 미래 얘기도 종종 해왔고 어차피 저희 집에서 종종 자고 가기도 했으니까 그래 그러자 했는데 제가 그 당시에 일하던 회사에서 너무 힘든 일이 생긴 거예요. 심적으로 너무 지치고 상처를 너무 심하게 받아서 퇴사 면담도 하고 결국에는 이사랑 퇴사를 거의 동시에 했어요. 근데 제가 그 시기에 제일 힘들었던 건 제가 힘들다고 할 때마다 네가 뭐가 힘들어? 내가 더 힘들지. 나는 평일에도 하루 종일 일하고 주말까지 일하는데 나는 너 잘 때도 새벽같이 아침 일찍 나가가지고 너 자고 있을 때 겨우 밤늦게 들어오는데 내가 하루에 열 몇 시간을 일하는데 이런 나한테 힘들다는 얘기가 지금 하고 싶어? 그 얘기가 나와? 하면서 엄청 뭐라고 하는 거예요. 제가 힘들다는 말을 할 때마다. 네가 뭐가 힘드냐고. 그러니까 저는 저랑 제일 가깝게 지내는 사람한테까지 단 한 번도 위로를 받지 못한 거예요. 그리고 퇴사하겠다고 했을 때도 당연히 안 좋아했고. 그게 너무 저한테는 큰 상처로 남은 거예요. 그래서 퇴사하고 나서 이 스트레스가 식이장애로 발현을 했어요.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먹고 있다가 저녁에 엄청 많은 양을 진짜 말도 안 되게 많은 양을 한 3인분씩을 막 입안에 우겨넣고 다 개워내는 거예요. 근데 걔는 제가 그런 증상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별 큰 그런 게 없었어요. 그냥 신경 안 쓰거나 아니면 가끔 뭐 화장실에서 야, 토냄새 난다. 이 정도의 반응? 그러니까 저는 냄새를 없애려고 맨날 저녁에 락스로 화장실 청소를 하는 게 습관이 될 정도였던 거예요. 근데 이제 그 와중에 제가 백수가 됐으니까
자기 도시락을 사줬으면 좋겠대요. 걔 일어나기 전에 맨날 새벽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계란 삶고 닭가슴살 막 이런 거 삶고 과일 좀 막 깎고 해가지고 도시락을 막 사줬어요. 근데 돌아오는 말은 뭐 고마워 잘 먹을게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어제 계란 2개 해달라고 해서 왜 하나밖에 없어? 너 왜 닭목살은 왜 안 삶아줬어? 나 과일 사과밖에 안 먹는데 이거 왜 사줬어? 이런 말밖에 안 하는 거예요. 근데 그럼 저는 미안해 내일은 내가 신경 써줄게 하면서 그거 하나 신경 못 쓴 저를 막 탓하게 되고 근데 제가 왜 이런 취급을 받으면서도 못 헤어졌냐면 회사에 힘든 일이 있어서 퇴사를 했다고 했잖아요. 그 퇴사를 할 때쯤부터 제 멘탈이 진짜 완전히 무너진 상태였어요. 좀비처럼 겨우 눈을 뜨고 겨우 하루를 살아내는 중이었는데 얘랑 헤어져 버리면 제 존재의 이유 자체가 사라지는 것 같은 거예요. 이 세상에서 나라는 사람이 지워질 것 같고 그래서 억지로 좀 이렇게 붙잡고 관계를 이어갔죠. 부모님한테 딸이 이렇게 산다는 얘기를 좀 꺼내기도 좀 그렇고 친구들한테도 얘기 못하겠어서 잘 살고 있는 척 했거든요. 이렇게 한 한 달 정도 진짜 빈 깡통 같은 삶을 살았는데 한 달이 됐으니까 월세랑 공과금을 내야 되잖아요. 그리고 이번 달에 이만큼 나왔고 이만큼 보내주면 돼 하니까 자기가 이번 달에 월급이 많이 깎여서 생각보다 너무 적게 들어왔대요. 그래서 핸드폰 비용도 지금 못 냈고 그래서 지금 전화도 안 된대요. 그럼 어떡해요. 월세랑 공과금을 일단 내야 되니까 내 돈으로 먼저 내고 핸드폰 비용도 일단 제가 빌려줬어요. 한 10얼마? 핸드폰으로 회원들이랑 그 운동 날짜를 잡아야 되고 헬스장 관련된 것도 카톡으로 보통 소통을 많이 하니까 전화로도 많이 소통을 하고 근데 핸드폰 비용을 못 내서 전화도 안 되고 데이터도 안 되니까 일이 안 되잖아요. 일은 일단 해야 되니까 먼저 내주고 핸드폰비를 빌려준 그 다음 주인가? 주말에 근처 타 지역으로 출장을 갔다 와야 된대요. 그 헬스장 다른 지점에 일을 좀 도와줘야 돼서 기차를 타고 토요일 아침에 갔다가 저녁에 다시 기차 타고 돌아와서 일요일 아침에 다시 거기로 가야 된대요. 그래서 만약에 저녁에 너무 늦게 끝나게 되면 우리 집으로 못 오고 이 기차역 근처에 있는 본인 본가에서 자야 될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라 했는데 토요일 저녁에 자기가 이 일 끝나서 기차 타러 간대요. 본가에서 자고 일요일 아침에 출근한대요. 알겠어 하고 일요일 아침에 출근하러 나 이제 집에서 나왔어. 카톡도 봤거든요. 근데 점심쯤에 전화를 했는데 갑자기 토요일에 여기 안 오고 그 근처에서 잤다는 거예요. 본가에서 잤다더니 뭔 소리냐. 너 기차 타고 왔다고 하지 않았냐. 그러니까 사실 퇴근하고 기차 타러 가려고 했는데 너무 늦게 끝나서 뭐 거기 팀장님이 거기 근처에서 방을 하나 잡아줬대요. 그래서 거기서 잤다는 거예요. 근데 새벽에 연락하면 제가 깰까 봐 말을 못했다고 막 횡설수설하는 거예요. 말이 앞뒤가 막 안 맞고 했던 얘기 또 하고 그래서 일단은 자기 오늘 끝나고 갈 테니까 좀만 기다려라. 얼굴 보고 얘기하자 해가지고 전화 끊었어요. 무슨 일인지 파악은 안 되는데 뭐 어떡해요. 일단 기다렸죠. 그러고 이제 밤늦게 자기 이제 퇴근했다고 택시 이제 탔고 기차 타러 간다는 전화를 받았어요. 말 너머로 이제 택시 문 이렇게 칵 닫는 소리랑 그 카텍으로 잡으면 카텍 그 안랫말이 나오잖아요. 근데 그 소리가 들리더라고요. 택시 탔구나 했는데 뭔가 쎄한 거예요. 그래서 전화 끊고 나서 기차 표를 한번 찾아봤어요. 그 출장 갔다는 그 지역에서 저희가 살고 있는 지역까지 오려면 환승을 한번 해야 됐거든요. 이제 여기서 여기까지 기차를 타고 여기서 여기까지 또 기차를 타고 근데 만약에 얘가 9시에 택시를 탔어요. 그러면은 기차는 9시 넘어서 이제 타야 될 거 아니에요. 근데 그 시간에 여기서 여기를 가는 마지막 기차가 이미 9시 전에 끊기는 거예요. 여기서 여기를 오는 마지막 기차도 한 9시 몇 분쯤에 막차고 그러니까 아예 기차를 타고 올 수가 없는 시간인 거죠. 퇴근하고 저한테 전화를 했을 때는. 그래서 제가 이걸 보고 나서 전화를 했어요. 기차 탔어? 뭐, 잘 오고 있어? 뭐, 거기서 환승해서 와? 이렇게 했는데, 그렇대요. 그래서 아니, 지금 기차가 표가 없는데, 시간이 없는데,
기차를 어떻게 타고 오냐. 갑자기 자기가 안 그래도 기차가 없어서 버스를 탔는데 얘기를 깜빡하고 못했대요. 이 얘기를 듣는데 그 위치 추적 어플이 생각이 난 거예요. 이게 지금 위치를 내가 한번 봐야겠다. 근데 확인해보니까 이미 한 3시간 정도 전부터 저희가 사는 그 지역에 이미 도착을 해 있었더라고요. 이미 퇴근을 하고. 그래서 지금 가고 있는 도로의 길을 보아하니 본가를 가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. 택시를 타고. 퇴근해서 기차를 타러 간다는 건 가짜였고 이미 도착해서 어디서 놀고 있다가 본가에 가려고 택시를 탔던 거죠. 그래서 그 위치 기록을 쭉 보는데 한 대학로에 3시간이 찍혀 있더라고요. 그리고 버스를 타고 저희가 사는 이 지역까지 오려면 잠만 못해도 2시간, 2시간 반은 걸리거든요. 근데 버스 탔다고 한지 1시간도 안 됐는데 본가에 도착을 했대요. 본가에서 짐 좀 챙겨서 가겠대요. 말이 안 되는 거예요, 이게. 집에 도착을 딱 했는데 그 얼굴이 약간 쿠팡 단기 알바 한 12시간짜리를 일주일에 풀로 뛴 사람처럼 막 얘가 얼굴이 막 완전 잿빛이 돼가지고 막 눈 퀭해가지고 도착을 한 거예요. 꼴이 말이 아닌 거예요. 이 상태로는 얘랑 무슨 말을 못하겠다 지금 싶어가지고 일단 애는 자라 하고 좀 잠이 안 오는 거예요.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으니까 새벽 한 3시, 4시까지 못 자고 있다가 걔 핸드폰이 계속 눈에 밟히는 거예요. 아, 근데 이걸 보면 난 진짜 얘랑 헤어지는구나. 이렇게 큰 마음을 먹고 핸드폰을 딱 열었어요. 근데 비밀번호가 바뀐 거예요. 제가 예측할 만한 걸로 다 눌러봤는데 아닌 거예요. 그래서 자고 있는 손가락을 이렇게 집어가지고 이렇게 눌러서 지문 인식을 했어요. 그리고 카카오톡을 딱 들어갔는데 잠금이 걸려 있는 거예요. 원래 없었거든요. 근데 언젠가부터 저랑 있으면 핸드폰 막 뒤집어 놓고 또 만나기 전에 무조건 방해금지 모드 해서 뭐 어떤 연락 오거나 해도 제가 모르게 막 그랬었거든요. 근데 그 잠금화면 창을 딱 보자마자 아예 뭔가 있구나 진짜. 근데 카톡 비밀번호는 제가 얼추 예상할 수 있는 거라서 금방 풀었는데 딱 들어가니까 저 말고 다른 사람이 즐겨찾기가 한 명이 더 돼 있는 거예요. 카톡 상담 고정이랑. 저장된 이름이 땡땡땡 회원님. 더 수상한 거는 그 회원님이란 사람하고 연락한 내용이 아무것도 없어요. 카톡도 없고 뭐 문자 기록, 통화 기록 이런 것도 아무것도 없고 집 들어오기 전에 다 지우고 들어온 사람처럼. 왜 우리 숙박업소 결제하면 뭐 어디 모텔 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대실 예약되었습니다 이런 그 결제 알림 카톡이 오잖아요. 그게 하나 와 있었는데 제가 아까 3시간 동안 대학로에 위치가 찍혀 있었다고 했잖아요. 그 3시간 동안 호텔에서 대실한 결제 알림이 있더라고요. 거기에 이 회원이라는 여자애랑 갔나 보다. 다른 동료 트레이너들한테 평소보다 일찍 퇴근할 거다. 자기 빨리 가봐야 된다. 이런 식으로 보내고 일찍 퇴근한 기록이 있더라고요. 그런 카톡 내용이. 카톡방을 좀 더 내려보니까 그 와중에 다른 여자 트레이너한테 막 운동 같이 하자고. 몸 만드느라 혹시 술 못 마시면 밖에서 커피 한잔 하자. 이러면서 계속 연락한 내용이 있더라고요. 근데 이 회원이랑 이 모텔을 갔다는 바람을 핀다는 그 결정적인 증거가 없잖아요. 근데 그 증거를 이제 제 눈으로 확인을 해야겠는 거예요. 그 제가 쓰던 노트북에 얘 카톡 계정을 로그인을 했어요. 그리고 저한테 뭐 퇴근했다고 한 시간보다 한참 전에 기차표였나 버스표였나 아무튼 표를 예매한 것도 확인을 했고 그리고 이제 잠을 못 자고 밤 그대로 새고 똑같이 평소처럼 애도 지역 사서 보내고 걔가 문 딱 닫고 나가자마자 바로 노트북을 켰어요. 근데 아니나 다를까 문 딱 닫자마자 우리 땡땡이 잘 잤어? 하면서 여자애한테 카톡을 보내더라고요. 하루 종일 막 잘 잤냐? 뭐 몸은 좀 어떠냐? 밥 잘 챙겨 먹고 공부 잘하고 있냐? 뭐 이런 식으로 보고 싶다 하면 그 여자애도 저도 보고 싶어요 하면서 연병을 떨더라고요. 둘이. 근데 그날 본 카톡 내용으로 알게 된 게 여자애가 20살이고 19살 때쯤부터 아마 PT를 시작을 했고
그 대시렐리 그 대학로에 있던 모텔이라고 했잖아요. 그 대학로가 있는 그 대학교 학생이라는 거, 신입생. 이건 진짜 아니다 싶은 거예요. 이거 헤어져야겠다. 생각을 딱 했는데 막상 말을 하려니까 입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. 제가 아까 얘랑 사귀는 게 제가 하루를 살아가는 이유 같은 거였는데 얘랑 헤어지면 제 삶과 제 자신이 완전히 무너질 것 같아서 너무 두려운 거예요. 그래서 며칠 동안 결국 말을 못했어요. 근데 이게 결국에는 골고 골마서 팡 터진 적이 있거든요. 얘기 다 했어요. 나 이거 받고, 이 내용 받고, 다 얘기했어요. 근데 걔가 저를 또 잡는 거예요. 그런 거 아니라고. 내가 20살짜리 왜 만나냐고. 근데 저는 그 와중에 그게 되게 다행이라고 생각을 했어요. 얘가 날 떠나지 않는다는 게. 그래 놓고는 갑자기 저랑 같이 있는 게 너무 힘들어서 너무 좀 떨어져 지내고 싶대요. 본가에서 앞으로는 출퇴근하겠대요. 자기 뭐 몸 만들어서 대회도 나가고 싶고 식단 조절도 하고 싶은데 뭐 운동 시간도 좀 늘리고 싶은데 저 때문에 그럴 수가 없대요.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제가 그 A한테 막 무거운 짐덩이가 된 것 같은 거예요. 그래서 알겠다고 했어요. 아무 말도 못하고. 근데 그게 같이 산지 이제 2달도 안 됐던 시점이었거든요. 1년을 계약을 했는데 꼴랑 2달 살고. 근데 그 후부터 연락이 너무 느린 거예요. 그러다 언제 한번 새벽에 전화가 왔는데 못 받겠는 거예요.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전화 못 받고 카톡으로 나 너무 힘들어 라고 카톡을 보냈어요. 뭐가 힘드니요? 그래서 그냥 다 너무 힘들어 했더니 내가 지금 가겠대요. 그래서 그 새벽에 진짜 택시 타고 저희 집으로 왔어요. 그래놓고는 와서 한다는 말이 자기가 너무 힘들게 하는 것 같으니 이제 진짜 헤어지재요, 갑자기. 근데 그때 그 절망이라는 단어가 이런 뜻이구나 싶을 정도로 세상이 무너진다는 게 이런 뜻이구나 싶을 정도로 안에 있는 뭔가가 무너지는 느낌? 진짜로? 모든 생각 회로가 막 정지가 되고 순간 이 상태로 얘랑 진짜 헤어지고 얘를 이렇게 보내면 난 내일부터 어떻게 살지? 막 이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막 붙잡았어요, 막. 내가 지금 너무 힘든데 좀만 더 있다가 내가 좀 괜찮아지면 헤어지면 안 되겠냐? 너 없이 내가 어떻게 살겠냐? 내가 앞으로는 너 핸드폰도 안 보고 위치도 안 보고 너 뭐 하는지 궁금해하지도 않을 테니까 너 바람 피든 말든 내가 신경 안 쓸 테니까 제발 헤어지자는 말만 하지 마라. 근데 제가 엉엉 울면서 거의 막 무릎 꿇고 거의 빌었거든요. 근데 자기는 자기랑 헤어져야 내가 또 빨리 괜찮아질 거라고. 내가 한번 내뱉은 말은 번복 안 하는 거 알지 않냐. 그래서 제가 정신과 가서 상담이라도 받고 약이라도 먹으면서 내가 빨리 괜찮아져 볼 테니까 그때까지만 헤어지자고 하지 마라. 했는데 뭐 본인 피셜로는 정신과는 막 약으로 감정을 없애는 쓰레기 같은 곳이지 그걸 키우는 곳이지 병원이 아니라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. 그 대신에 뭐 일주일에 한 번 자기가 저를 보러 오겠대요. 제가 괜찮다고 할 때까지. 근데 그 새벽에 그 얘기만 하고 진짜 집으로 갔어요, 다시. 그리고 그 다음날부터는 진짜 헤어진 남처럼 뭐 카톡이며 전화며 이런 연락이 단 하나도 안 왔거든요. 그러다가 갑자기 그 다음 주에 오늘 퇴근하고 너네 집으로 갈게 라는 카톡이 온 거예요. 그러고 진짜 왔는데 왼쪽 약지에 모르는 반지를 하나 끼고 있는 거예요. 그래서 반지 뭐야? 못 보던 거네? 했는데 아, 야, 집에 있길래 사봤어. 디자인이 누가 봐도 커플링인데. 바보도 아니고. 내가 잠깐 화장실을 갔는데 가방이 열려있길래 쓱 봤어요. 20살 회원으로 추정되는 그 바람핀 여자애랑 찍은 네컷 사진. 근데 그 찍은 날짜가 저한테 헤어지자고 하기 전이었어요. 며칠 전. 그리고 아마 그 반지 2개가 들어있었을 반지 케이스. 그날 이제 밥만 먹고 그냥 갔고, 그 다음 주에 계약도 저희 집에 왔는데, 이거는 알림이 하나 와가지고 핸드폰 화면이 탁 켜졌어요. 근데 그 잠금 화면에 진짜 거의 대문짝만하게 땡땡이 하트 플러스 20 며칠, 20 며칠. 저랑 헤어진 지 2주 됐는데. 그러고 그 다음 주에 인스타 스토리를 하나 올렸는데, 누가 봐도 그 네컷 사진에 있던 그 여자의 뒷모습인 거예요. 머리가. 그래서
얘가 그 여자애냐 했더니 아니라고 자기가 예전에 옆동 살아서 자주 본다고 했던 그 여자 친척이래요. 그냥 인생이 다 거짓말인 거죠. 그쯤 되니까 좀 곰곰이 생각을 해봤거든요. 그 여자애랑 사귀기 시작했을 쯤이 제가 얘한테 그 바람핀 거 사실 다 봤다고 하면서 헤어지자고 했던 그날이더라고요. 그날인가 그 다음날인가. 그러니까 이 A는 내가 헤어지자고 하자마자 그 바람난 여자애한테 커플링을 주면서 사귀자고 했고 나랑은 언제 헤어지지 타이밍을 보다가 내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지금이다 싶어가지고 헤어지자고 한 거예요. 만약에 그 여자애가 커플링을 안 받아줄 수도 있으니까 일단 저를 잡았던 거겠죠? 여기까지 생각이 딱 미치니까 그러면 연애 초반에 DM 왔다 했잖아요. 전 여친한테 여자친구 맞냐고 사귄 지 얼마나 됐냐 물어봤던 게 이런 식으로 헤어진 게 아니라 약간 환승을 해가지고 나한테 확인자 그렇게 물어봤거나 싶은 거예요. 이제 모든 퍼즐이 다 맞춰지니까 그 20살짜리가 솔직히 뭘 알겠어요. 제 입장에서는 그 20살짜리가 좀 불쌍한 거예요. 아무것도 모르고. 그래서 그 여자의 인스타를 찾아서 제가 DM을 보냈어요. 저랑 그 A랑 찍은 커플 사진 같은 거나 그 사귀고 있을 즈음에 우리 둘이 나눴던 애정 어린 카톡 이런 거 보내면서 그쪽이랑 연락할 때 나랑 항상 사귀고 있었고 그쪽이랑 사귈 때도 나랑 헤어지고 그쪽이랑 사귄 게 아니다. 이런 얘기를 막 하면서 뭐 좋은 남자 만나서 올바른 선택하길 바라는 마음에 보낸다면서 구구절절 막 보냈어요. 근데 한참 뒤에 뭐 자기 때문에 마음고생하셨으면 죄송하다. 말해주셔서 감사하다. 이런 식으로 연락이 온 거예요. 근데 그러고도 계속 사귀더라고요. 근데 아마 제 DM한 내용도 얘 정신병 있으니까 얘 거짓말쟁이니까 말 듣지 마라 뭐 이러면서 아마 가스라이팅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. 그리고 어쨌든 2달 살긴 했으니까 짐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, 집에. 짐 뺄 때도 제가 상자에다가 걔 짐을 막 싸가지고 문 앞에 놨었거든요. 근데 걔가 가져온 컴퓨터도 막 있었는데 걔가 지 컴퓨터만 쏙 빼가고 뭐 같이 사용한 멀티탭 이런 거는 그냥 거의 어디 공사판에 널브러 치듯이 그냥 거의 버려놓는 수준으로 막 놓고 간 거예요. 정리 저보고 해라 이거죠. 그리고 원래 좀 비싼 신발은 브랜드 있는 신발은 신발 상자에 좀 넣어서 보관을 하잖아요. 그래서 걔가 가져온 신발 상자가 있었는데 그 신발 상자에 그 신발 같이 넣어가지고 싸놨었거든요. 근데 상자는 문 앞에 놓고 신발만 쏙 빼가지고 가져간 거예요. 그래서 이 상자 뭐냐고 네가 가져가서 버리든지 해야지 왜 여기 놓고 가냐 하니까 대신 버려주면 안 돼? 이지랄해요. 네가 직접 와서 버리더라 네 건데 내가 짐까지 사줬는데 네 상자까지 버려줘야 되냐. 알았다고 해놓고는 그 후로 몇 달 내내 안 와요. 상자가 계속 문 앞에 있는 거예요. 이걸 헬스장으로 보낼까 하다가 그 보낸 돈이 더 아까워가지고 제가 직접 버렸는데 걔가 입겠다고 가져간 제 바지랑 도시락 쌀 때 작은 컵에다가 소스를 넣어줬었거든요. 그런 걸 다 잃어버린 거예요. 도시락통 이런 거. 근데 본인 말로는 잃어버렸다는데 모르겠어요. 그냥 귀찮아서 안 찾아보는 건지 진짜 잃어버린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없다 하니까 일일이 제가 판매처 찾아가지고 이만큼 보내라고 막 똑똑하고 나중에 저도 사람이니까 열받잖아요. 그래서 욕을 좀 했어요. 그랬더니 자기 혼자 삔또 상해가지고 저를 차단을 했어요. 그래놓고 본인 좀 아쉬우니까 갑자기 혼자 차단을 풀어요. 그래서 제가 좀 뭐라고 하면 또 짜증나서 뭐 차단하고 또 풀고 또 차단하고 그 상태로 연락 안 하고 몇 달 지났는데 갑자기 카톡으로 자기가 할 말이 있대요. 진지하게 좀 할 말이 있는데 들어주면 안 되네요. 처음에는 뭐야 하고 카톡 차단을 했는데 이번에 문자로 온 거예요. 자기 왜 차단했냐고 말 한 번만 들어달라고. 내 친구들이 이제 막 궁금해하는 거예요. 무슨 말이길래 그런지 들어보라고. 이거 100% 다시 만나자는 거다. 그래서 제가 한 글자당 1,000원씩 보내 이랬더니 자기가 너무 큰 걸 놓친 것 같고 너무 중요한 걸 잃은 것 같고 너무 후회가 된다. 내가 너무 그립다. 이런 식으로 구구절절 보낸 거예요. 그래서 제가 글자도 다 세가지고 58,000원인가? 이 돈 보내야 답장해줄게 했는데 갑자기 차단을 하더라고요. 다시 저를. 그 후로는 저도 차단을 해서 연락이 더 왔는지 안 왔는지 모르겠어요. 근데 이렇게 그와의 인연은 끝이 났고
제가 이 내용 정리를 하면서 간만에 인스타를 찾아봤거든요. 근데 그 여자애랑 1주년 간 거를 하이라이트로 올려놨더라고요. 그리고 이사를 아예 다른 지역을 갔는데 거기가 빵으로 되게 유명한 곳이에요. 근데 제가 빵을 진짜 좋아하거든요. 그래서 같이 놀러 가고 싶다고 했던 곳인데 제가 가고 싶다 할 때마다 뭐라 했냐면 그 지역의 버스 터미널 바로 앞이 자기 첫사랑 집이래요. 그래서 가면 자기 첫사랑 마주칠까 봐 가기 싫다고 맨날 그랬던 곳이거든요. 근데 본인이 가기 싫다고 해놓고 그 지역으로 이사를 가는 거예요. 진짜 웃긴 사람이죠. 근데 벌써 1년도 넘어가지고 막 이 일을 떠올려도 막 화가 나거나 막 그러진 않아서 그냥 이런 일이 있었다 정도로 한번 풀어보려고 영상을 찍었고요. 진짜 헤어지고 일반 사람처럼 이렇게 일상생활하고 사회생활하고 하기까지 딱 1년 걸렸거든요. 지금은 다른 회사에 이직도 했고 멀쩡히 살고 있는데 완전히 극복을 한 건 아니에요. 약간 트라우마처럼 감정이 막 불쑥불쑥 올라올 때가 있거든요. 저도 모르게. 그래도 그 감정을 좀 컨트롤할 수 있을 정도까지 그 정도까지만 이제 좀 극복이 된 상태고 앞으로도 더 괜찮아지겠죠. 뭐 1년간 어떻게 살았는지는 별로 재미없어서 이거는 패스하고 얘기는 여기까지고요. 이제 남은 걸 좀 편하게 먹어보도록 할게요. 안녕.